지금 유럽 전역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라 자부하던 유럽의 젊은 엘리트들이 앞다투어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있다는 사실. 옥스퍼드, 소르본, 미넨 공대 출신의 고학력 전문가들이 안정된 유럽 직장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년 일하는 경험이 유럽에서 5년 일한 것보다 값지다. 마이너스 이 말이 유럽 IT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현실.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의 톱 기업들은 유능한 인재들이 한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은 이제 옛날 이야기야. 미래는 한국에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오늘은 실제로 파리의 글로벌 IT 기업을 박차고 한국으로 온 한 프랑스 여성의 충격적인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왜 다시는 유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을까요?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변화의 순간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온 클레어 윈스턴입니다. 28살 IT 엔지니어로 파리 중심가에 있는 글로벌 테크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소르본 대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유럽에서 가장 핫한 테크 스타트업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포지션을 맡고 있었죠. 부모님은 둘 다 의사였고 저는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항상 유럽, 특히 프랑스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파리의 아름다운 건축물들, 미슐랭 레스토랑, 루브르 박물관, 세련된 패션. 세계 최고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곳이라고 자부했죠. 다른 나라,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그저 발전 중인 나라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유럽의 고학력 IT 전문가들이 한국행 비자를 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심지어 한국에서 1년 일하는 경험이 유럽에서 5년 일한 것보다 값지다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과장된 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유럽보다 나을 게 뭐가 있지? 라는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호기심이 생겨 회사 인트라넷에서 한국 파견 경험자들의 리뷰를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모두가 극찬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업무 효율성은 유럽과 비교가 안 됨. 기술 인프라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음. 한국에서 일하는 방식을 배우면 유럽으로 돌아오기 힘들어짐. 반신반의하면서도 저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지원했어요. 어차피 1년 후면 파리로 돌아올 텐데 잃을 게 뭐가 있겠어?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선발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그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입국 심사가 단 5분 만에 끝났다니까요. 파리 공항에서는 기본 2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공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고 화장실에는 휴지와 비누가 넉넉히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려다 한국인 동료의 조언으로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파리의 지하철은 지연, 파업, 노숙자, 악취, 낙서로 악명 높은데 서울 지하철은 깨끗한 바닥, 정확한 도착 시간, 무료 와이파이까지.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말이에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체크인 과정이 빠르고 효율적이었고 와이파이는 말할 것도 없이 빨랐어요. 첫날 밤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건 내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회사 첫 출근 날이었어요. 서울 강남의 현대적인 유리 외관의 고층 빌딩에 도착했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첨단 보안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프랑스에서는 그저 출입증을 보여주거나 서명하는 정도였는데 말이죠. 사무실로 안내받으며 처음 놀란 건 카페테리아였어요. 고급 커피 머신과 다양한 차, 음료수, 간식이 모두 무료로 제공되었죠. 프랑스에서는 커피 한 잔에 2유로를 내야 했거든요. 제 자리는 조절 가능한 스탠딩 데스크와 인체공학적 의자가 갖춰져 있었고 커브드 듀얼 모니터까지 있었어요. 오전 회의는 정확히 30분 안에 끝났습니다. 파리에서는 보통 회의가 한두 시간씩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이죠. 점심시간에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다양한 한식 메뉴를 무료로 즐길 수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점심 한 끼에 최소 15유로는 썼는데 여기서는 무료였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퇴근 문화였습니다. 저는 한국 회사에서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저녁 6시가 되자 팀장이 먼저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퇴근했어요.
민지에게 물어보니 요즘은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회사가 많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갑작스러운 고열과 목의 통증으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프랑스에서라면 병원 예약하는 데만 최소 3주는 기다려야 하니까 걱정됐죠. 하지만 민지의 도움으로 회사 근처 병원에 방문했는데 놀랍게도 10분 만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고 진료비는 고작 10,007유로이었어요. 병원과 약국을 다녀오는 전체 과정이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파리에서는 하루 종일 걸릴 일이었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유럽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지가 제게 뜨거운 생강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클레어, 한국에서는 감기 걸리면 이거 마시는 게 좋아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프랑스에서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서 이런 따뜻한 배려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건강을 회복한 후 저는 한국 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민지와 함께 한강공원에서 피크닉도 하고 노래방도 가보았죠.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장점은 더욱 분명해졌어요. 치안이 좋아서 밤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 배달 문화가 발달해서 밤늦게도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일상이 점점 편안해지면서 저는 자주 생각했어요. 내가 파리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포기해야 하나? 어느덧 1년의 파견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파리 본사에서는 제가 돌아갈 날짜를 확정하라는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메일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주 월요일 저는 회사에 일찍 도착해 팀장님께 면담을 요청했어요.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파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가능하다면 여기 한국 지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팀장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실은 우리도 클레어 씨가 계속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파리 본사에 공식적으로 한국 지사 발령 연장을 요청했고 다행히 승인되었어요. 이 소식을 민지와 동료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었죠. 클레어, 정말 기뻐요. 우리가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다니.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제 부모님께 이 결정을 알리는 일이었어요. 화상통화로 부모님께 설명했을 때 그분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파리에서 네 커리어가 잘 풀리고 있었잖니. 왜 그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에 남아있고 싶은 거니?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아빠, 제가 여기서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고 삶의 질도 정말 높아요. 결국 부모님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민지의 도움으로 강남 근처에 아담한 원룸을 구했고 주말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유럽과 한국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유럽 시장 진출 전략을 담당하게 되었고 제 커리어는 오히려 한국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김치와 매운 음식도 이제는 제 입맛에 딱 맞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파리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회사의 파리 본사에서 한국식 업무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것이었고 제가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지명되었어요. 3개월간 파리로 출장을 가서 한국의 업무 방식과 문화를 유럽 직원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파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화 충격을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요. 지하철은 여전히 지저분하고 불편했고 사람들은 냉정하고 바쁘게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식당에서는 서비스가 느리고 불친절했죠. 내가 전에는 이걸 정상이라고 생각했었나?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파리 본사에서의 프로젝트는 쉽지 않았어요. 많은 유럽 직원들이 변화에 저항했지만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특히 젊은 직원들은 한국의 업무 방식에 열린 태도를 보였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여러 파리 직원들이 저에게 한국 취업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클레어,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까요? 저도 지원해보고 싶어요. 3개월의 파리 출장이 끝나고 저는 서울로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집에 돌아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지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파리는 어땠어요? 프랑스가 그리웠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울이 더 그리웠어요. 이제 이곳이 제 진짜 집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변 치맥 파티로 제 귀국을 축하했어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 내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을 알지 못했을 거야.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앞으로도 여러 도전이 있겠지만 저는 이미 한국을 제 두 번째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유럽인들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저처럼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한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나 지역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제가 한국의 더 많은 곳을 경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한 것만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시스템을 경험해보세요. 인생을 바꾸는 깨달음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